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알아보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국보 3호인 땡땡땡 순수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북한산 순수비 또는 진흥황 순수비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 북한산 순수비 또는 진흥황 순수비를 알아보고자 해요. 참고로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인 것 같아요. 보기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북한산 순수비인데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둘 게 지금 보이는 왼쪽 사진, 이거는 현재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 순수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북한산 순수비가 있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복제본을 갖다 놓은 거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자,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신라 진흥화 순수비라고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국보 제3호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신라 진흥화 시기에 건국이 세워졌는데 왜 세웠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순수비, 이 순수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순수, 피어, 순수하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순수비라는 것은 왕이 직접 돌아다니고 순찰하면서 세운 비석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흥왕 때 영토가 이렇게 겁나 넓습니다. 엄청 넓죠. 이렇게 엄청 넓은데 진흥왕이 이렇게 땅을 넓힌 다음에 되게 기쁜 마음으로 여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황초령비, 마오령비, 북한산비, 청년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흥왕이 나 영토 겁나 넓혔구나 하면서 뿌듯뿌듯하면서 비석을 세운 것이죠. 자, 진흥왕이 그럼 누군지 알아야겠죠. 바로 이분이에요. 진흥왕인데 6세기에 이제 신라 정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 때문에 신라가 통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본명은 김삼맥종, 신맥부라고 하는데 특이하죠. 특이하더라고요. 자, 별칭 버포가 있는데 그 버포라는 불교에서 스님이 쓰는 이름이에요. 스님이 이제 속세의 이름을 버리고 이제 불교에 귀의를 했을 때 쓰는 이름인데 참고로 진흥왕은 말년에 직접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불교를 겁나 좋아했어요. 자, 진흥왕이 어떻게 국가를 통합했는지 보도록 하면은 22대 진흥왕, 23대 버풍왕, 이거 신라의 어떻게 보면 기틀을 다진 왕들이죠. 이렇게 당시 신라의 기틀을 다졌고 이걸 완성한 왕이 바로 진흥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진흥왕은 일단 왕이 되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겁나 노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황룡사였어요. 그러니까 황룡사를 건설해서 당시의 백성들을 불교로, 이제 백성과 귀족들을 불교라는 종교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로 묶은 거죠. 그래서 진흥왕 스스로도 스스로 나중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부처라고 할 정도로 왕족부 사상을 이용해서 국가를 통합하고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을 하나로 통합한 거에서 더 벗어나서 당시에 화랑도를 재편합니다. 원래 이거를 원화제도라 그래서 원래 여자들이 이제 원화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화랑도로 개편했는데, 화랑도란 이제 젊은 신라시대 청년들을 하나의 군부대로 조직을 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이유가 당시에 신라시대 때는 골품제라 그래서 상골과 진골, 6두품부터 1두품까지 당시에 철저한 계급주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두품과 진골 또는 진골과 상골 사이에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 좀 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 화랑도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신라 백성들을 청년 조직으로 재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낭도와 화랑이 돼서 이제 하나의 군부대를 이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계층의 갈등보다는 전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의 군부대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이 화랑도이죠. 자, 이렇게 신라 진흥왕은 화랑도 그리고 불교를 등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다진 다음에 대외적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자, 그 당시 진흥왕이 왕이 됐을 시기에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당시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이용해서 땅을 겁나 넓혔을 때입니다. 이때 백제왕, 바로 그 유명한 성왕입니다. 성왕은 이때 사비로 천도를 하면서 국가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이 고구려에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이때 그 전부터 이제 신라랑 나제 동맹을 맺어서 이제 틈틈이 고구려를 공격할 기회를 틈타고 있었는데, 이때 때마침 고구려가 당시에 한강 북부였던 여기 독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가 독산성 백제 영토였는데 이때 현재 오산이에요. 여기 고구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독산성을 공격해 오니까
백제가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왕이 당시 진흥왕한테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당시에 진흥왕과 이제 성왕이 한 장군에게 주진이었나? 이제 장군에게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보내서 독산성에서 고구려 부대를 막아내요. 그리고 진흥왕은 이걸 틈타서 고구려 북쪽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 고구려가 위에 돌걸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돌걸 부족과 싸우는 틈에 당시 진흥왕이 이 함경도까지 쳐들어온 걸 막지 못해요. 진흥왕이 함경도 일대를 외곽에 차지합니다. 고구려가 내부 분열과 이때 돌걸과 싸우는 혼란의 틈을 틈타서 이때 성왕이 뭐라 그러면은 야 신라 이때다 백제 성왕이 진흥왕한테 이 한강유역을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다 차지하자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에서 신라에게 제의를 어떤 제의를 하냐면 야 우리가 니네 함경도 차지한 거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 라고 해요. 진흥왕이 그러자 백제와의 관계를 끊고 고구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함경도를 차지하고 백제와는 교류를 차단합니다. 이때 성왕은 다시 함경을 차지하긴 해요. 함경을 차지하긴 하는데 이때 신라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 때리고 한강유역까지 다 차지해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한강유역 자체가 일단 강이 커요. 강이 크고 주변에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려면은 이렇게 백제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뭐 육지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하기 어려운데 신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교류하기 위한 서해 지방을 차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진흥왕은 성왕을 배신 때리고 여기 이 한강유역을 다 차지해 버린 것이죠. 그러자 당연히 성왕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성왕 입장에서는 선대 때부터 이 항성이 자기의 수도였기 때문에 백제의 어떻게 보면 고향이에요. 이거를 다시 되찾았지만 신라에게 뺏긴 상황이잖아요. 성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바로 군대를 직접 이끌고 여기 관산성, 현재 옥천이에요. 충북 옥천인데 이 옥천 지방에 있는 관산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나 열받고 급했으면 성왕이 직접 한 20명에서 30명의 정찰 부대를 이끌고 직접 정찰을 하러 나가요. 어디서 싸우면 좋을까 아무튼 다니다가 이때 정찰병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던 신라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좀 어이없는 죽음이었죠. 좀 싸우다 죽었으면 몰라도 그냥 이렇게 산책하다가 죽게 됩니다. 산책은 좀 어렵고 정찰하다가 전쟁도 제대로 못하고 성왕을 죽게 되고 진흥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강유역까지 다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를 그래서 세우게 됩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진흥왕이 직접 북한산까지 올라서 내가 이쪽까지 차지해놓으라 하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죠. 자,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는 현재 북한산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있는데 현재는 중앙박물관, 여기 어디서 용산 안 보이나?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진흥왕 순수비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보면은 원래 진흥왕 순수비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몰잡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잠수할 침몰할 몰자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끼가 많이 껴서 글자가 안 보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비석이요 하고 그냥 글자가 없는 비석이다 하고 그냥 모르고 지냈는데 이분 바로 추사 김정희, 조선 후기 김정희 아저씨가 이 취미가 약간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추사 김정희. 글자를 정말 글씨 예쁘게 쓰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이런 금성문, 여기 비석을 탁본하는 취미도 있었나 봐요. 탁본을 그런 비석을 연구하는 취미도 있었는데 우연히 이걸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탁본을 딱 떴더니 이거 진흥왕 순수비인데 이러면서 너무 기뻐서 이제 이 순수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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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에다가 얼마나 기쁘는지 낙서를 합니다. 낙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왔다가 읽었다. 내가 왔다가 이렇게 이걸 다 탁본 뜨고 좀 분석했다. 이러면서 이 진흥왕 순수비의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김정희인데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나죠. 문화재 이렇게 비석 이렇게 새기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오른쪽 이렇게 정면 내용보다 오른쪽 내용이 좀 더 뚜렷할 거예요. 그 이유가 김정희가 조선 후기에 새겼기 때문이죠. 아무튼 진흥왕 순수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단 진흥왕 순수비의 제목 그리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거 만들 때 같이 있던 사람 그리고 신라시대 지방 및 군사제도를 알 수 있는 좀 중요한 문화 자료예요.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진흥왕 시기에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진흥화 순수리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선생님도 이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게 진흥화 순수비구나, 진흥왕 시기에 어떻게 영토를 많이 넓혔을까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보 3호 알아보기 시간,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다들 한번 진흥화 순수비 직접 가서 보게 되면은 오늘 배웠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 좀 더 탐구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